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법원 앞에는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나와 비슷하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정이나 정치보복 이런 발언을 하면 개떼들이 발언을 뒤틀어 기사가 홍수를 이뤘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이 국민에게 이목을 끌지 못하고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긍정적인 면은 전혀 없을 테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습니다. 보통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 조직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에서 판단 기준은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어떤 면에서 국가를 위한 것인지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무척이나 황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한 검찰은 기소까지 했음에도 누가 밥값을 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혜경 씨가 내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김혜경 씨 지시로 수행원이 대신 냈을 거라는 것이 2년 동안 129차례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다른 세 사람 밥값으로 7만 8천 원을 지출했다면서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한 이유입니다. 이런 수사나 기소가 2년 동안 수백 회가 이뤄졌으며 일단 구속시키고 진술 번복시키고 이제 진술 증거가 나왔다며 유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렇게 얻어낸 진술 외에 검찰이 가진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러니 이랬을 것이라는 카더라가 전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건의 기소를 했지만 증거라는 것이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의 진술과 진술 번복을 반복한 이화영 씨 진술뿐입니다. 그마저도 유리한 진술 번복만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궁색한 검찰의 형편이지만 뭔가 있으니 검찰이 저러는 거겠지라는 국민 정서를 악용할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 체포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인권이 무너진다며 인권기관을 자처했던 검찰에서 현재 벌이고 있는 인권유린, 사법살인의 모습들입니다. 수백 회의 압수수색과 무작위로 혐의를 씌우고 질 낮은 창작소설과 같은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는 이유와 목적은 범죄가 있어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와 사법살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목적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7만 8천 원은 한동훈이 검사 시절 윤석열에게 용돈 성격으로 받았던 특활비, 그 특활비의 5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결론이야 이 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납니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권력 누리느라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발 카더라로 클릭 장사를 해왔지만 이재명 대표 발언에 어떤 기자도 반론하거나 재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기간에 써먹으려고 기소 시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나 명확한 논리가 없으니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뉴스에 나옵니다.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정말 껍데가리를 상실한 정권입니다. 국민을 어느 정도 얕보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과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법무부가 보란듯이 해병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출국 해제했습니다.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인데도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MBC가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지 이틀 만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전 장관은 오늘 저녁으로 예정했던 호주 출국은 연기하고 대사 부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알았으니 임명을 철회하고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지만 임명 철회 대신에 윤석열이 선택한 것은 이종섭을 언제든지 해외로 빼돌릴 수 있도록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출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 해제 기준이 뭐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MBC는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출국 해제 사유를 언론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흘 전 정부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틀 뒤 MBC는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하루 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공수처에서 본인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수사받았다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공수처를 찾아갔고 띨빵한 공수처는 4시간가량 조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지난해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수사해달라면서 4번이나 찾아갔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며 했던 말이 이 수사에는 순서가 있고 수사기관이 조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사받을 사람이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감사원의 유병호도 그렇고 대통령실 누구도 그렇고 아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시기를 특정해서 제집 드나들듯 다녀갑니다. 법무부는 이종섭이 조사를 받았다며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저것들의 대가리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저녁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언제 호주 대사로 부임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최대한 총선 이후로 조사 시기를 늦추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 문제가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여기지 않으면 임명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을 심기경호하면서 김건희 일가를 뒤치다꺼리해준 이들은 모두 공천을 받았거나 수사 중이고 기소 중임에도 승진했거나 공공기관에 좋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뉴라이트 인사는 독립기념관 이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제든 출국할 수 있게 되면서 공수처 수사도 영향을 받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건 거짓이라며 결국 주요 피의자의 도피 출국을 주도한 건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출금 사실을 몰랐다는 건 거짓이며 윤 대통령이 피의자 빼돌리기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